결혼을 하면은 큰 돈을 물려주겠다는 재벌 할아버지의 조건부 유언에 따라서 결혼할 사람을 찾아 좌충우돌하다가 진정한 사랑을 얻는다는 상속인의 이야기. 영화에서 한두 편쯤 보신 적 있으시죠? 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유언자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건부 유언, 기한부 유언, 부담부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들어가기에 앞서서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부, 기한부, 부담부 유언에서 조건이란 무엇인가? 먼저 조건부 유언에서 조건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한 것을 말합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결혼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손자가 박사 학위를 받으면 논문 출판 비용을 대주겠다라는 식의 조건입니다. 즉 결혼을 할지 안 할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죠. 또 박사 학위를 받을지 안 받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한부 유언에 있어서 기한이라 함은 유언자가 그 유언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 이행에 관해서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 즉 손자가 25살이 되면 매년 1,000만 원씩 유산을 준다. 또 2030년 1월 1일이 되면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유증하겠다라는 식으로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유언 효력의 성부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부담이란 것 말 그대로 유언을 받는 사람,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 보통은 일정한 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담을, 급부를 목적으로 한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요. 이런 부담을 안게끔 하는 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한 이후에 내 아내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을 하라. 그러면 아파트를 주겠다. 또 내 반려견을 돌봐주면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 등등 내용이 부담부 유언이 되겠습니다. 사례 몇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조건부 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세 김갑동 씨, 사업에 성공은 했지만 자식 농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남 3녀 중 외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뿐인 친손자를 지켜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30세가 된 친손자, 어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하는데 통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김갑동 씨,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나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유언으로 손자를 압박하세요. 결혼을 하면 대치동 아파트를 주고 결혼한 다음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면 삼성동 상가를 주겠다. 이런 조건부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김갑동 씨가 사망을 하더라도 이런 조건이 붙어있는 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유언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아들을 낳아야 삼성동의 상가를 받을 수 있다면 손자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죠. 자, 결혼을 해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조건과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상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지 못하겠습니까? 아들, 딸을 차별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들이라는 조건은 무효로 되고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를 낳으면 삼성동 상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김갑동 씨가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습니다. 즉 유언이 효력 발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조건이 없는 유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취했다면 김갑동 씨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서 돌아가시면 아파트와 상가를 손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부담부 유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을 벗삼아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여생을 보내는 80세 독거노인 이을동 씨 얘기입니다. 나날이 기력이 쇠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식보다 더 가까운 반려견을 홀로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5천만 원짜리 전세보증금이 전부입니다. 이을동 씨 사후에 이 돈을 반려견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노년이 되면 외롭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과 여생을 함께 하려는 노인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계시죠. 이분들의 가장 큰 근심은 자기 사후에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유기동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반려동물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준다 이런 소식들도 간간히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증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유산을 줄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담부 유증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유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을동 씨는 자신의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5천만 원 전세보증금을 주되 반려견을 잘 돌보는 의무를 부담하는 유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부 유언이죠. 이때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를 명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담부 유언을 받고 5천만 원 전세금을 받은 사람이 반려견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유언 집행자를 두어서 유언 집행자가 이 점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부담부 유언을 받은 분이 반려견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돌보라고 경고를 하고 그래도 돌보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부 유언을 취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탁회사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돌보미 신탁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부담부 유언의 취소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동 씨, 강남의 30억 상당의 상가 건물을 장남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장남은 비장애이지만 차남이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차남의 장애가 심해서 딸은 차남을 돌보면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박병동 씨는 차남과 차남을 돌보는 장녀에게 20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을 부담으로 걸고 상가 건물을 큰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지나고 3년째 되니까 장남이 상가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박병동 씨의 유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차남 그리고 딸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유언자는 유언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기한을 붙일 수도 있고 부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 있는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 유언 내용에 따라 유언자나 상속인 기타 제3자에게
그 유언에 붙어 있는 부담을,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 부담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단순히 도덕적 훈계나 불가능한 것 또는 공소양속에 위반되는 부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첩계약 같은 그런 부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담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즉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이를 승인하면 자기가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그런 책임을 집니다. 만약에 수증자가 부담부 유언에서 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수증자에게 부담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진 부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착수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상당한 기간 내에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유언 취소 심판이 확정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상속 재산은 유언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즉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차남과 딸은 큰형을 상대로 해서 2, 3주 정도 여유를 두고 부담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언 취소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유언 취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물려준 상가는 큰형과 둘째, 딸 각 3분의 1씩 상속을 받아서 그로써 앞으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과 기한, 부담을 잘 활용하면 유언자의 유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맞춤형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조건과 기한, 부담이 붙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안정해집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죠. 따라서 유언을 완성하기 전에 조건과 기한과 부담에 관해서 전문가인 유언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조건과 기한, 부담의 내용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부도덕한 것, 비윤리적인 것, 또 불법적인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조건, 기한 등을 불법적인 것이나 혹은 비윤리적인 것을 설정하면 그 조건, 기한뿐 아니라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였습니다.